안녕하세요. 저는 61세 여자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음부터 설명해야 할지 마음이 벌써부터 답답하지만 누군가에게 터놓지 않고서는 제 마음이 계속 아플 것 같아서 사연 보냅니다. 결혼하고 살면서 황혼이혼이 남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제 얘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남편과 28살에 만나 결혼했어요. 지금은 30 넘어서도 결혼하지만 그땐 제 나이가 남들보다는 조금 느린 편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막내딸인 절 계속 치우고 싶다고 하고 주위 사람들이 왜 결혼 안 하냐고 불쌍하게 보고 그 상황이 참 싫었네요. 물론 지금 남편과 억지로 결혼한 건 아니에요. 모기업 공장에 재직 중이었던 남편을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선한 인상을 보고 마음이 끌렸습니다. 저보다 2살 많았던 남편은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주말마다 절 보러 와주곤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라면 그 결혼해도 되겠구나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흰 결혼 전에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지 6달이 되어서 첫째 딸이 태어났지요. 결혼 전에 임신한 게 그때는 좀 부끄럽고 창피스러워서 남들한테 말을 안 했네요. 어차피 태어나는 걸 보면 다들 눈치는 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딱 2년 뒤에 아들을 낳았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리고 성실히 일했던 남편. 저희 네 가족은 잘 살진 못해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애들 학교 가고 없으면 저도 틈틈이 부업해서 생활비도 보탰어요. 아들은 어릴 때 수학도 잘하고 글짓기도 잘해서 영재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뿌듯했던지. 그땐 열심히 벌어서 아들, 딸 대학까지 잘 보내야겠다는 생각밖엔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가 좋았었지요. 딸은 수능을 치더니 재수를 하겠답니다. 교대에 가고 싶다면서요. 처음에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교대만 간다면 딸 인생이야 뭐 알아서 잘 살 테니까요. 하지만 재수마저 실패하고 삼수를 하면서부터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명문대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아들은 갑자기 자퇴를 하겠답니다. 갑자기 음악을 하고 싶다네요. 저는 뜯어 말렸습니다. 빌어도 보고 화도 내보고 심지어 쫓아내기도 했어요. 일단 대학만 졸업해라. 그 뒤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을게. 이 엄마 소원 한 번만 제발 좀 도와주라. 엄마 좀 살려줘. 엄마야말로 나 좀 살려줘. 아들은 기어코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독립을 한다고 하더니 친구랑 반지하방을 얻었더라고요. 집 놔두고 기어코 그곳에서 살겠답니다. 아무래도 친구를 잘못 만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 딸, 오수까지 실패해서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다른 일을 구해보던지 아니면 성적에 맞는 대학을 가라고 했더니 죽어도 싫답니다. 주위 시선도 있고 눈은 한껏 높아져서 다른 건 보이지도 않나 봐요. 그 다음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딸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여간 답답한 게 아닙니다. 늦지막이 점심 먹을 때쯤 일어나서 밥 먹는데 1시간, 씻는데 또 1시간, 그리고 독서실 가서 한 3시간 있다가 들어와서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핸드폰만 합니다. 이러니 공부가 되겠습니까? 화를 내면 삐뚤어질까봐 차마 그러지도 못하고 제 속만 타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쯤 제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들어오면 안 되는 길에 음주운전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그 차를 못 보고 부딪혔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차가 급커브를 하는 바람에 정면으로는 부딪히지 않아서 며칠 입원하며 지냈어요. 입원을 한 상태에서도 아들과 딸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어요. 뭐 아들은 연락 안 된 지 오래됐고 딸은 공부한답시고 코앞에 있는 병원에 오지도 않더라고요. 오직 남편만이 제 옆에 있어줬습니다. 입원 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 인생 참 안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식들은 저 모양이지 갑자기 난데없이 교통사고를 당하질 않다. 저는 남편을 붙잡고 우리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야기했어요. 아무래도 팔자에 뭐가 쓰인 것 같다고 남편은 저를 위로해줬어요. 다 그냥 지나갈 거라고 하대요. 남편은 정 안 되겠던지 다음날 저에게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힌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용안 무당이 있는 곳이라고. 내 친구 김 사장이 자주 가는 점집인데 한번 가봐. 그렇게 용하되 저는 제 팔자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바로 그날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일반 아파트에 점집이 있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르고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봐서 소개로 찾아왔다고 하니 조심스레 열어주었어요.
저와 또래같이 보이는 무당은 저에게 앉으라더니 제 얼굴을 자세히 쳐다봤어요. 예사롭지 않네. 네? 뭐가요? 생년월일시. 저는 생년월일시를 무당에게 알려줬어요. 무당은 종이에 알기 어려운 글자들을 쓰더니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더니 저를 쳐다보았어요.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물에 빠져 죽은 아이가 보이는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는 순간 너무 경악했어요. 첫째 딸을 낳고 그 후 아들을 낳기 전 임신을 했었는데 그만 유산을 했었거든요. 그걸 말하는 건가 싶었어요. 자식들이 잘 안 풀리지? 네, 맞아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알아챈 무당에게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구구절절 다 했어요. 무당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부적 하나를 써줬어요. 이걸 집에 붙여놔. 저는 바로 현관문에 그 부적을 붙여놓았어요. 처음엔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싶었지만 마음이라도 편해지자 싶었어요. 요즘 자꾸 불안한 마음에 잠도 안 오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랬는데 무당을 만난 이후로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때 이후로 가끔 그 무당을 찾아가서 이것저것 한풀이도 하고 위로도 받았네요. 무당은 저에게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이제 와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윈데요? 당신 남편 말이야. 계속 같이 있다간 너가 죽을 팔자야. 네? 남편 팔자가 너무 세. 그래서 자식들도 잘 안 풀리는 거야? 남편이 조상에게 척을 너무 많이 졌어. 저는 그 말에 얼어붙었어요. 30년 넘게 같이 살았던 남편이 그런 팔자를 갖고 태어난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실 결혼 전에 궁합을 봤을 땐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저는 무당에게 해결책을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혼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그건 어려울 거 아니야? 이혼하면 자식들이 잘 풀릴까요? 척이 사라지니 술술 풀리겠지. 이혼 생각해보지도 않은 말이었어요. 그것도 팔자를 바꾸기 위해서라니. 처음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 사람 마음이란 게 자식이 잘 풀린다고 하니까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요. 법적으로 이혼하고 잠시 떨어져 지내다가 자식들 잘 풀리면 다시 같이 살아도 될 일이니까 아주 못할 짓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미쳤었던 것 같아요. 무당의 말을 정말 신처럼 믿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무당에게 들은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았더니 남편이 저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면. 이혼하자. 생각보다 쉽게 이혼을 받아들이는 남편의 모습에서 저는 약간 서운함이 들 때요. 처음엔 분명 미쳤냐고 하면서 말릴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일이 쉽게 풀리게 되었으니 저는 속으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이혼을 결정했다고 하니 무당은 환하게 웃으며 잘했다고 해주더라고요. 잘했네. 잘했어. 이제 자식들이 술술 풀리고 손자복까지 얻을 차례야.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았어요. 30 넘도록 100원 하나 지 스스로 못 번 딸과 집 나간 지 한참 돼서 연락도 안 받는 아들이 사람 굿이라며 사는 날이 온다면 정말 여한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퇴직도 했겠다. 캠핑카 하나 사서 여행이나 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그리고 강원도 쪽에 작은 빌라 하나를 해줬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이혼 절차를 밟기 전에 하루 살 준비부터 하기 시작했지요.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무당이 제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자로 이제 무당 일은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태껏 저에게 조언도 해주고 진심으로 위로해준 걸 떠올리자 그냥 보내기가 뭐해서 떡을 좀 해서 집에 찾아갔어요. 무당은 당황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아, 집에 손님이 와 있어서 이것만 전해주고 갈게요. 저는 떡을 무당에게 주는 순간 우연히 현관을 슬쩍 보게 되었는데 남자 신발이 놓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신발 낯이 익었습니다. 남편 것이었거든요. 제가 사준 거라 딱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구겨 신은 모양까지 틀림없었어요. 혹시 제 남편이 여기 왔나요? 무슨 소리야. 그때 저 멀리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남편은 속옷만 입고 있었거든요. 저는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와 마주친 남편은 그대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저는 손발이 덜덜 떨렸어요. 그대로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지요.
인전 운행 한참을 심호흡을 하고 진정이 된 다음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당은 제 앞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아니, 그 여자는 무당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한테 이혼을 시키려고 무당인 척 연기했던 거지요. 너무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만난 지 1년 정도 됐고 둘이 같이 살고는 싶은데 제가 걸렸나 봅니다. 먼저 이혼하자고 하려니 저에게 줘야 할 게 많을 것 같고 자연스럽게 제 입에서 먼저 이혼 이야기가 나오게 계획을 짠 것이지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아들 딸들을 봐서라도 응? WT 언제는 아내 지긋지긋하다며? 나랑 살고 싶다며? 당신이 먼저 아내 속이자. 남편과 그 여자는 서로 말다툼을 했고 저는 그 꼴을 보며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전 그 두 년놈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다짐하며 한마디 하고 나왔습니다. 둘 다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저는 그 길로 나와버렸네요. 그리고 지인을 통해 알던 변호사와 바로 만났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상간녀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할 수 있는 끝까지 그 둘의 인생을 망하게 할 작정입니다. 변호사의 말대로 남편 차에 블랙박스, 핸드폰 주고받은 문자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불륜을 인정하는 말까지 녹음 마쳤습니다. 상간녀 역시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만났고 심지어 연극까지 꾸였으니 변호사는 절대적으로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하네요. 남편은 저에게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있지만 저는 이미 질릴 대로 질려서 그런지 얼굴을 보기도 싫더라고요. 외도라는 범죄를 저질렀으니 저는 절대 둘을 가만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듣기로는 둘이 그날로 크게 한바탕하고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얄팍한 사이인 것을 월 그래 했었는지 가소롭고 한심스러웠습니다. 모든 게 마무리되면 저도 혼자 살면서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즐길 계획이에요. 이제는 나를 아끼고 위하는 삶을 살려고요. 남편도 자식도 저를 행복하게 해주진 못하니까요. 60살 넘어서 깨달은 전 제일 소중한 건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저만큼 황당한 일 겪은 사람이 있을까요? 남편 때문에 내가 죽을 거라는 그 여자가 말한 팔자가 어쩌면 맞는 말이었던 것도 같네요. 이제는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